자, 지금부터 수업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주말 시간에요. 먼저 이 공지부터 드릴게요. 주말 공지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목회자에 도움되는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던 자료 중에 목회자 대상으로 했던 세미나 강의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단체 톡에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신년 목회 어떻게 하는지, 목회 52주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자훈련 새가족 교제는 어떻게 하는지, 행정은 어떻게 하는지 경험들을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 노트북에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압축 풀고 그거를 읽어보시면 자세한 프롬프트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강의안이고요. 이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것은 8주 마치게 되면 무료로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신데 8주 마치게 되면 다들 강사가 되시잖아요. 제가 무료로 공개할 테니 이거로 사용하시되 여기다가 이름을 넣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제 강의안을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껏 사용하시고 좀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명 들어오려고 하셔서요. 제가 허락을 할게요. 자, 카톡 보시면 제 그 자료방이 있으니까요. 그 강의안 무조건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강사님이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했으니까 마음껏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법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안 있는데요. 오늘은 AI로 활용해서 컨텐츠하고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외에 더 쉬운 방법도 많아요. 클로드 코드나 오픈 AI 코덱스 아니면 에이전트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것은 뭐냐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중심으로 저희가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강의안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8주를 마치게 되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픈 AI 코덱스 아니면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 제가 따로 만들면 거기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멀티모달을 이해하고 슬라이드 최적화하는 거 배울 텐데요. 우리가 왜 배우냐? 제가 한번 예언 비슷하게 하나 해볼까요? 지금 클로드 코드나 에이전트나 그다음에 오픈 AI 코덱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워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코덱스 들어가서 제가 폴더를 지정하고 야 이걸 정리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폴더 말고 다 정리해요. 그리고 이메일도 구글 이메일로 지메일로 연결했더니 제가 AI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메일을 얘가 알아서 라벨을 만들어서 자동 분류도 다 하더라고요. 정말 편해져요. 그런데 연말 되면 이것이 많이 쓰이고 증명되잖아요. 구글에서 한 방에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항상 대기업의 횡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약간 불편한 게 있을지 몰라도 한 방에 업데이트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구글 워크스페이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요. 크롬에 지난번 보였다시피 스킬이라는 게 붙어서 프롬프트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AI 제미나이가 붙잖아요. 근데 그 제미나이에서도 희한하게 추론이 진행됩니다. 추론 기능, 계획 기능, 플래닝.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나 이런 데 가면 그 시프트 탭을 누르면 그 기능이 있어요. 계획 짜는 기능이 있고 나한테 승인받는 기능이 있고 그냥 AI가 알아서 돌아가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서서히 지금 현재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아마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이전트의 기본 되는 거를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시죠. 오늘 학습 목표가 있는데요. 오늘은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를요, 입체적으로 결합해서 시각화하는 멀티모달.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음성이 안 들려요, 목사님. 계속 끊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들리시나요? 예, 잘 네, 들려요. 들려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 들렸나요? 안 들렸나요? 학습 목표가 처음부터 안 들렸어요.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아,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미디어를 입체적 결합하는 건데요. 요즘에 멀티모달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모달이 뭐였냐면요. 그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뭐 배경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다루는 거를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고요. 특별히 오늘 구글 슬라이드 내에서 제미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직접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금방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그 비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의 아내 되는 이은하 강사님 그걸 잘 다뤄요. 그래서 또 강의도 맡겨서 그 비즈라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즈는요, 아바타와 영상 많은 거 탁월하고요. 한 방에 버튼 하나로 유튜브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텍스트 과밀형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멀티모델 기능을 이해하고 창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때 좀 한계를 많이 가져요. 머릿속에 어떤 꿈이나 비전이 있는데 말이나 텍스트로만 구술하는 방식은 확실히 전달력에 한계를 느껴요. 저도 PPT를 만들어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텍스트를 읽고 있습니다. HTML 파일로 시각화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 전달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아닌 비전문가의 경우 매력적인 시각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I에는요, 멀티모달 엔진이 있어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간의 경계를 유기적으로 교차 변환해서요, 사용자가 제시한 지저분한 수동적인 메모, 원천 PDF 자료, 정령 스프레드시트 수치나 녹음된 오디오 리소스를 수분 만에 세련된 시각 보고서 개요로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구글 슬라이드. 슬라이드 뭐냐? PPT 만드는 거 아시죠? 슬라이드 내에서 제미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많은 양의 텍스트가 포함된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청중의 발표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워크플로우 활용해서 슬라이드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슬라이드 내 텍스트 전문은요, 마우스 드래그로 지정한 뒤에 우측 제미니 패널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해당 슬라이드의 복잡한 텍스트를 고속으로 요약하고 이를 대체할 가치성 높은 세 가지 짧은 헤드라인과 세부 설명을 세트로 변환 작성해라.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이 깔끔하게 바꾸어 줍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우리 김농주 강사님이라고 AI 작가협회 부대표이셨습니다. 그분이 썼던 강의안인데 제 강의는 하도 많이 보셨으니까 일부러 그분 강의안을 가져왔습니다. 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제목이 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1, 2, 3, 4, 5번 챕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보시면 자, 원래는 이게 없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구글 슬라이드를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한번 허락하고요. 네. 자, 보시면 지금처럼 여기 보면 PPT가 나옵니다. 구글 슬라이드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아시겠지만 자, 구글에서 오른쪽 상단에 클릭, 밑에 가보시면 시트, 닥스, 슬라이드. 시트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입니다.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데 강연을 열면 PPT가 이렇게 뜹니다. 참고로 저는 구글 슬라이드만 쓰는데요. 좋은 점이 뭐냐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안 깔았어요. 왜냐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게 좋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잖아요. 이게 PPT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추가 옵션 표시 하면 요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설정하에 따라 지금처럼 이런 게 구글 슬라이드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사용해도 그럼 오피스 안가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렇게 가서 슬라이드 키면 이렇게 떠요. 제가 만들었던 강의안들 여기 다 있고요. 나중에 원하시면 이런 것도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 보시면 PPT를 만들겠냐, 이미지를 만들겠냐, 아니면 기존에 여기 구글 슬라이드에 있는 템플릿 요런 예시가 있잖아요. 요런 거를 띄워놓고 내가 만들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클릭한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이걸 눌러볼게요.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뜹니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떠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슬라이드 만드는 거, 이미지, 템플릿, 블락, 그 다음에 미디어, 업로드,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업로드 파일이 있다. 그럼 파일 누르고 오픈하면 기존의 PPT 파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도움이 있냐, 오른쪽 상단에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AI가 떠요. 이게 띄워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이 제미니를 클릭해도 뜹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보시면 create a slide about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주제를 넣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줍니다. 좀 이따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띄웠어요. 이거 이미지만 클릭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왼쪽은 슬라이드, 오른쪽 가운데는 이미지, 오른쪽은 인포그래픽이에요. 슬라이드 클릭하면 요런 문양이 있죠. 요런 거 있는데 내려가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로 PPT를 사용하겠냐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요런 스타일이다. 자, 처음 요런 거 스타일이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리유즈 프롬프트가 있어요. 딱 누르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용만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런 것도가 있고, 자, 또 한 가지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요런 이미지를 고를 수 있는데 이미지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이뻐요. 리유즈 하면 요거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인포그래픽을 가면 이건 정보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클릭하면 이렇게 넣고 내용만 바꾸면 이런 첫 번째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 삽입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템플릿을 클릭하면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을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죠. 요거다. 클릭. 자, 요거 있죠? 여기 보면 요런 스타일로 다 이게 한 세트예요. 자, 아까 가면 요런 게 다 디자인해서 이게 한 장이 아니고요. 대세트입니다. 클릭하면 요런 시리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서트를 클릭하면 자, 보셨죠? 여기 보면 한 방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글씨만 바꿔서 사용해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블락 눌러보면 자, 요런 것도 블락, 요런 모양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고요. 미디어 누르면 요런 거 동영상, 이미지 이런 거 다 선택할 수 있고, 업로드하는 거, 컨볼트 누르면 내가 그걸 비디오로 바꿀 수 있어요. 뭐냐? PPT를 만들었잖아요. 이 PPT를 동영상으로 컨볼트 바꾸는 기능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PT를 끝마치는 게 아니라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많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아까처럼 요거 PPT 전했던 걸 띄웠습니다. 요걸 띄웠는데, 요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처럼의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해당 슬라이드의 복잡한 텍스트를 고속으로 요약하고 이를 대체할 가치성 높은 세 가지 짧은 헤드라인과 세부 설명문 세트로 변환해라 했거든요. 변환하라고 딱 바꿨더니 만들었대요. 자, 삽입했습니다. 미리 시간 아끼려고요. 그게 바로 밑에 겁니다. 자, 보시면 요 내용을 합해서 요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내가 아까처럼 슬라이드나 이미지나 요거 오른쪽에 배너 이런 거 옵션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요거에 내용을 집어넣어도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LM에 PPT도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수정 가능한 거다. 그럼 구글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해서 다 수정 가능하거든요. 위에 수정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로 사용하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구글 슬라이드 아까 우측 사이드 패널에 여러 가지 그 세팅이 있어요. 이런 걸 내가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다 가능한 거고 설명은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AI 마케팅 콘텐츠 제작하고 비디오 변환하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이디어를 시각화해서 컨셉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학습하고요. IT 지원 회사인 디브, 디폴트 3D 캐릭터 마스코트를 이미지를 생성해서 구글 배우에서 비디오로 만드는 법까지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부담 없는 창작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가 있는데요. 자, 위험 없이 AI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죠. 뭐냐? 비즈니스 마스코트나 디자인 에셋 제작의 실제적인 디자이너 리소스를 대량 선투입하기 전에 AI 멀티모달 프롬프팅을 통해 다양한 개념을 뽑아내고요. 이것을 3D로 영상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까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컨셉 프레이밍 스토리밍을 AI로 하고 맞춤형 이미지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제미니 패널에 사명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디포트라 그러죠.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IT 지원하는 소기업 대상 기술 조율하는 그 계획서가 있어요. 한번 예시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요. 그걸 주입하고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마스코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난기 가득하고 세련된 동물 마스코트 개념안을 작성해라. 그러면 안을 뽑아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안을 뽑아내서 내가 이미지 스타일, 색상, 레이아웃, 배경 조건을 구체화해서 이미지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어요. 당사 디포트에 새로운 마스코트 강아지. 저쪽 이따 너구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너구리를 좋아하거든요. 자, 그 시안 이미지를 생성해줘. 스타일은 입체감이 돋보이는 미니멀리스트 3D 스타일을 구성하고 성격은 친근하고 다양하게 묘사하며 군더더기 없는 완전히 깔끔한 검은색 단색 배경 중앙에 너구리 캐릭터가 전면 배치도록 해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마스코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강의안을 제가 미리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자, 제가 어떻게 만드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전문 용어와 계획서가 필요하면 AI 제미니에게 물어보거나 AI 스튜디오에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짭니다. 여기 보세요. 사명 정보, 대북 디포트, 특별히 IT 지원 소급 대상 기술 조율에 예시를 작성해줘라고 하면 여기에 맞는 기준되는 총괄 요약, 검증된 근거, 분석, 실행 계획, 실제 적용, 조직 종류도 평가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등 아예 평균 이상의 이런 예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시에 만드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를 뽑아오시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었냐? 자, 위 내용을 반영해서 장난기 가득하고 세련된 동물 마스코트 개념함을 다양하게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만들었냐? 첫 번째, 제주꾼 너구리를 만들었습니다. 영리한 손재주로 버그를 잡다. 아까 뭐예요? IT 개념이었잖아요. 보시면 IT 지원 소기업 대상 기술 조율에 대한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 1번, 영리한 손재주로 버그를 잡다. 개념. 너구리 민첩화가 손재주를 활용한 복잡한 기술 문제를 자, 신속하게 해결하는 해결사의 개념으로 이런 걸 개념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이버 고글과 도구 벨트를 착용하고 천장 케이블에 매달려 윙크하며 회로기판을 수리하는 이런 너구리의 개념이 나오고 두 번째는 거미 조율자입니다.
네트워크를 직조하고 연결하다. 거미들의 네트워크가 거미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결합해서 복잡한 IT 인프라의 기술 조율을 형상화했습니다. 세 번째로 재치는 여우입니다. 빠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이에요. 여우의 재치와 적응력을 활용해서 소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재현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올빼미, 복잡함을 단순하게, 선계적 지혜를. 그래서 올빼미의 지혜와 법률을 활용해서 복잡한 IT의 기술을 단순하고 선제적으로 장애를 방해하는 감시자 역할 4가지를 뽑아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명령 내렸나? 보세요. 아까 당사 디포트의 새로운 마스코트 1번. 아까 이 1번 있잖아요. 이 스타일로 1번시한 이미지를 생성해줘. 스타일은 입체감이 돋보이는 미니멀리스트 3D 스타일로 구성하고 성격은 친근하고 다정하게 묘사하며 군더더기 없는 완전한 깔끔한 검은색 단색 배경 중앙에 제조권 너구리 캐릭터가 전면 배치를 해줘라고 명령을 딱 내리자마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북 디포트라고 해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나왔죠. 자 보시면 이런 캐릭터가 나와서 딱 봐도 마음에 들지 않나요? 여기 보면 너구리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그 잡는 거 계기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의 개념에 대해서 마스코트를 만들었죠. 이거요. 이게 마스코트를 만들다 보면 뭐도 만들 수 있냐면 교회에서 연말에 정책당에 내년 기획하잖아요. 이런 거를 AI에게 읽어보고 요약해봐. 그리고 이거에 맞는 마스코트 만들어줄래라 그러면 개 교회의 마스코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면 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걸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분당에 만락교회에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계신데요. 김병삼 목사님, 자,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그 52주 설교를 3년치가 나온대요. 근데 3년 전에 만들면 2년째에 분석을 하고 캐릭터나 이런 걸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대형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마다 내년의 주제별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모든 걸 사용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쁘죠? 전 너구리를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너구리를 닮아서 너구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에 맞는 내가 원하는 너구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요것으로 배우 3.1이나 이런 거 아바타나 이런 걸 사용해서 동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차세대 동영상 생성 엔진이 있는데요. 그게 배우 3.1, 배우 시리즈입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앞서 완성된 그 3D 이미지를요.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시죠. 이 마스코트 캐릭터의 3D 디자인 정체성과 화풍을 매 프라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그 캐릭터가 모바일 화면을 정면 응시하며 귀엽게 짖고 움직이며 자신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만들어줘. 마스코트의 음성은 우리 회사 대북 디포트는 소규모 스타트업 및 자영업자 비즈니스 돕는 최상의 정밀 IT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명확하고 프로페셔널한 한국어 내레이션 립스크 음성으로 말해야 해 라고 말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걸 보면서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마스크 3 성체성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넣었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자, 비디오 생성한 이미지를 업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넣고 만듭니다. 자, 아직도 만드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미지를 넣되 플러스 누르고요. 여기에 보면 크리에이팅 비디오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고 이미지 넣고 만들라 그러면 만들게 됩니다. 이거 아까 만들었는데 지금 연결이 계속 만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지도 만들고 이미지로 동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좀 숙제인데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어린 딸의 생일을 아름답게 축하하기 위해 딸이 매우 편애하는 상충된 주제의 얼룩말과 호백 테마를 유기적으로 디자인 융합한 로고를 AA 멀티모델 창의성 기반으로 성공 제작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 딸이에요. 근데 그 딸에게 그 얼룩말과 호박을 중심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딸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마케터 ON이 단순히 소설책 원고 집필을 텍스트로 보조받는 수동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수동적 글씨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머릿속에 영화 같은 입체신을 배우어 및 구글 플로우 타임라인 조립 상에서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가장 쉬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재미있게 들어가 볼게요. 요게 있는데 원래는 구글 배우로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 크리에이트 비디오가 있습니다. 클릭. 자, 여기 보시면 수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지요. 그죠? 수많은 선택을 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에서 깔끔한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뭘 선택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선택해 볼게요.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이걸 안 하고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성경 본문처럼 제자들이 넘치는 풍랑과 파도 속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닷속 파도 안 배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도 비디오를 누르고 이렇게만 해도 누르면 알아서 동영상을 만듭니다. 요즘에요 아주 고급 기능은 아니더라도 그냥 제미니에서 그냥 인간의 언어를 쓰고 비디오를 만들라 그러면 너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동영상 만드는 기능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목사님이 하지 못했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 해봤어요. 여기다가 뭐까지 해보냐면 한번 끝나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가 있냐면 저 이런 걸 해봤는데요. 자,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를 들면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성경 구절 전체를 집어넣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봐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만들더군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계 아니면 어려운 거 아니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어떤 공문서 계획서를 했는데 이걸 프레젠터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프레젠터 계획서를 집어넣고 내가 이걸로 5분 동영상을 만들려고 해. 제미니에서 만들 거니까 만들 수 있도록 테마별로 쪼개서 정리해 줄래? 프롬프트 짜줄래? 그럼 짜주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나하나 만들 수가 있다. 요즘에 그런 기능이 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기능이 있는데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요? 이거 다 영어 설정하고 아까처럼 노트북 LM에 가면 자, 바나나 ML 닫고 자, 노트북 LM에 가면 재미가 붙었죠? 자, 클릭해서 자, 들어가면 이 동영상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다 영어로 한다면 자, 영어로 한다면 딱 보시면 시네마틱 기능이 들어왔고요. 쇼츠 기능이 들어왔어요. 이런 걸로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돼요. 여기다가 아까처럼 캐릭터 만들 때 프롬프트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고 그거로 만들라 그래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테마나 스토리텔링이나 웹툰 스토리를 집어넣고요. 그걸로 만들라 그래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LM에도 사용 가능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안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다양한 청중 맞춤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대기업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 회사에서도 전문가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시죠. 자, 오늘 목표가 뭐냐면 제미니 캔버스 기능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캔버스의 고성능 문서 자동 변환 메커니즘을 학습하고요. 하나의 원본 제안서를
다양한 청중 타겟군에 맞춰서 슬라이드 수를 감축하거나 내용을 번역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나아가는 능력을 습득하는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가능합니다. 제미니에 캔버스 기능이 있어요. 이걸 켜고 문서를 올려놓습니다. 그걸 가공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텍스트 문서 원고를 직접 투입해서 기획 목표에 완벽히 정렬된 비주얼 슬라이드 데크를 자동 연산해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자, 비주얼 슬라이드 데크가 뭐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업 노트가 HTML 파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HTML 이런 세계 안에서 PPT를 만들어서 넘기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제미니로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텍스트 문서를 먼저 올려요. 캔버스로 자동 연산해서 AI 구조를 만들고 레이아웃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데크에서 PPT 형식으로도 동시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전문 디자인 요구 프로토콜인데요. 제미니 캔버스를 활성화하고요. IT 비즈니스 문서를 피드백해서 구체적인 페르소나 지시를 하달합니다. 당신은 전문가 디자이너처럼 행동하십시오. 비즈니스 개혁 요약서를 미션,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로컬 SEO 마케팅 계획, CTA가 포함된 아름다운 슬라이드 데크로 즉시 자동 변환하라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자,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이거 노트를 만들기 했는데 그걸 아무거나 집어넣어 봤어요. 자, 보세요. A 리터러시 교육과 2급 5주차에서 이거 구글 미트로 했던 거를 제미니가 요약한 거예요. 그거를 하여튼 간에 계획사로 생각하고 예시로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여기에 제미니를 클릭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만드냐 보세요. 내가 현재 내용을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 PPT로 만들려고 해.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추천해줘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에 뜬 걸 알아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문서를 다 되니까요. 여기 보면 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1은 타이틀, 주제 뭐, 부제 뭐, 슬라이드 2, 왜 비주얼 리터러시인가? 이렇게. 슬라이드 3, AI 제어의 4대 핵심 인프라. 섹션 2로 가서 실전 워크플로우, 슬라이드 4 나오고요. 슬라이드 5, 슬라이드 6, 7, 8, 9, 그 다음에 어떻게 추가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료를 집어넣으면 얘가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들지 그 구성어를 다 작성해 주는 거예요. 다 짜주잖아요. 기가 막히죠? 분석, 요약 이런 거 탁월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자, 보세요. 워드에서 여기서 만든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한 거예요. 그런 뒤에 구글 가서 옆에를 띄우고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프리젠테이션 섹션에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집어넣고 위의 내용으로 최고의 슬라이드를 구성해줘 라고 그냥 만들었더니 얘가 계획을 짭니다. 타겟 청중은 누구냐? 슬라이드 정보 빌드를 어떻게 설정하기 원하냐? 원하는 시각적 스타일은 뭐냐? 여기 보시면 스타일도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발표의 핵심 목표는 뭐냐? 이거 선택하잖아요. 제가 선택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요. 넥스트 눌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요런 거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승인을 했어요. 그때 얘가 계획을 짭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짤까요? 오케이, 승인했더니 얘가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얘가 만든 거예요. 아까처럼 디자인 선택 안 하고 내가 그런 거 안 해주고 기본 옵션만 선택한 겁니다. 자, 비디오 리터러시와 AMD 카드 뉴스 제작 실전 튜토리얼. 자, 요렇게 이렇게 다 만들었죠. 자, 보시면 기본 설정인데 이 설정을 보면요. 노트북에는 슬라이드랑 비슷해요. 그죠?
근데 요거에 강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강점 뭘까요? 여기서 슬라이드 이미지 템플릿에서 또 추가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AI가 슬라이드에서도 만들 수가 있다. 자, 기가 막히죠? 이렇게 똑같이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아까 계획을 짜주는데 뭐 교회 사역자다, 일반 직장인이다, 아니면 인테프다, 그 다음에 포레스트 그린과 따뜻한 아이보리 톤으로 해라. 그러면 이런 거에 맞게 만들어도 줘요. 이게 뭐냐? AI가 나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말은 뭘까요? 만약에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목사님들 설교 본문 전문을 집어넣으면 그것으로 얘가 파워포인트를 알아서 짜요. 알아서 짜서 실제 할 수 있고요. 광고 문건도 집어넣고요. 만들어. 그러면 광고 PPT도 알아서 한 방에 만듭니다. 30초 안 걸렸습니다. 이런 거 활용해도 마음껏 만들 수 있으니 PPT를 MS 오피스 파워포인트 해서 일일이 만들어도 좋지만 때로는 AI에게 명령 내리면 이런 이미지 만들어, 이런 이미지 템플릿 집어넣어 하면 또 고급으로 더 잘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걸로도 활용 가능하니까 PPT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되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수강생은 마케팅 제안 후 초안성인데 아까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입 영업사원 내용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명령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데크는 신입사원용 교육자료로 변경하고 싶다. 슬라이드 내에 기저 팩트 정보만 엄격히 사용하여 핵심 요지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총 8장으로 설계된 슬라이드 데크를 4장의 임팩트 있는 슬라이드로 과감히 감축 재구성해라. 이걸 어디에 집어넣냐? 똑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다 명령을 넣고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요것을 요약해서 새로 만들어요.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약해 4장으로 바꿔라 하잖아요. 에스크 제미니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라. 자, 만약에 이게 또 안 떴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집어넣고 야, 여기다가 타고. 제가 왜 이 방법을 알려드리려면 요것은 일반인 보고용이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내가 신입사원에게 내용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용으로 바꿔 그러면 알아서 바뀌어져요. 또 이게 뭘 운영할 수 있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대예배에 설교 때 이걸로 P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청년분이 요청이 왔네. 11시 대예배 때 PPT로 쓰고 요거를 또 좋은 내용이라 은혜 받았던 내용이라 1시나 2시에 청년 예배 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용을 집어넣고 야 청년부 용어로 내용을 바꿔줘. 그러면요 싹 바뀝니다. 그림까지 바뀌어요. 이 말은 뭐냐? 강의안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대상으로 예를 들면 AI 강사 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제미니 사용법으로 요 PPT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를 강의했는데 어느 날 교사대학에 부름받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내가 어느 교회 교사대학, 내가 어떤 대학교 강의하도록 요청받았어. 그런 대학은 어떤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 질문사항 맞춰서 새로 만들어줘. 그러면 같은 AI 내용인데 그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AI는 강의안도 다 짜줘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들 이런 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캔버스 마크다운 장표를 펴서요. 이런 걸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오고 하는데요. 마스크 만들었고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보시죠. 자, 아까처럼 제가 요 AI를요, 여기 AI 리터러시 교육 강의안을 재민이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집어넣냐? 보세요. 당신은 전문 디자이너처럼 행동하십시오. 비즈니스 개혁 요약서를 요것을 미션 프로세스 뭐뭐로 아름다운 슬라이드 데크로 자동 변환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얘가 딱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슬라이드 데크가 뭐냐면요. 요번 PPT 모양 비슷하죠? 만들었죠? 아까는 보세요.
요거 구글 슬라이드에서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제미니에서 요걸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슬라이드 데크가 키워드입니다. 요걸 넣으면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꺽쇠 보이시죠? 누르면 바뀝니다. 누르면 바뀝니다. 누르면 바뀝니다. 누르면 바뀝니다. 누르면 바뀝니다. 누르면 바뀝니다. 이게 바뀌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잘 보시면 PPT도 예쁘긴 하나 때로는 이런 것도 깔끔해요. 지금 교육안 강의안 보듯이 이런 게 깔끔해요. 이런 걸 만들어서 강의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잘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기보다 아름다운 슬라이드 데크, 그냥 슬라이드 데크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이런 거를 슬라이드, PPT, 데크 잡아서 넘기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드 데크니까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 지금 만들잖아요. 근데 이 슬라이드 데크는 신입사원용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신입사원에 맞게 내용을 다 변경하되 여기 보면 슬라이드 기저, 팩트, 정보만 어떻게 사용하고 핵심 용의가 한눈에 들어도 8장 설계 슬라이드 데크를 4장의 임팩트 있는 슬라이드로 과감하게 감축해 다시 만들어. 내용을 바꾸고 횟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픈해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바꿨습니다. 수치가 들어갔죠.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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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장에서 줄여서 얘가 또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AI가 이런 것도 정리해서 분석해서 만드는 건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도 내가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는 AI와 함께 원어 분석도 했고 설계문도 작성하고 이걸로 PPT 만들고 슬라이드 데크도 만들고 넘기면서 할 수도 있다. 특별히 여기 참여하신 분들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교사대학 간다. 주제를 던져서 만든 뒤에 이런 슬라이드 데크를 넘기면서 보시면 정말 세련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이런 PPT를 디자인을 바꾸고 싶은데 디자인 바꿀 수 있도록 나에게 추천해주는 디자인 테마 20가지만 뽑아줘 라고 하면 얘가 또 디자인 테마 20가지 뽑아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슬라이드 테마를 바꾸고 싶어. 슬라이드 테마 20가지를 추천해줘. 가볼게요. 이거 슬라이드 그냥 또 만들면 안 되던 그냥 하네요. 자, 조사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얼핏 그린이라는 녹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도 있고 프로페셔널 블루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마를 조사하면 나오는데 야, 요걸로 만들어줘. 요걸로 만들어줘. 요걸로 만들어줘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이버 블루 네온이 있어요. 딥블루 배경에 밝은 청록색 포인트고요. 다크모드 데크는 짙은 차콜 배경에 이런 거고 홀로그래픽 드럼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20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 제가 극강의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이 테마를 조사해서 내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로 나만의 PPT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사이버 블루 네온. 여기다가 이 슬라이드를 아래 디자인 테마로 다시 만들어줘.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띄워볼까요? 곧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사이버 블루 앤 네온은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네온 사인이 있죠.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위에 거 디자인을 바꿔서 새로 만들게 됩니다. 자, 만들고 있죠? 자, 만들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한번 시간 잡으셔서 아까 20가지 추천, 10가지 추천했잖아요. 이거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PPT. 요게 사이버 블록이구나. 잘 쓰는 거. 요런 걸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다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PPT 좋은 화면 있잖아요. 그거를 재민이 집어넣고 내가 이걸 PPT 디자인으로 쓰고 싶어.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요. 그걸 프롬프트로 갖고 와요. 그걸 집어넣고 만들어도 새롭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뭐 만들어 볼까요? 비비드 팝아트가 모르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집어넣고 이건 닫고 집어넣습니다. 위 슬라이드를 아래 테마로 다시 만들어줘. 그럼 얘는 BBD 팝아트 스타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스타일도 물어보면 AI가 알려주고 AI 중에 여러 개 다 만들어보고 내가 원하는 거, 잘 쓰는 거,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선정해 주면 돼요. 나중에 만들 때 그것만 무슨 스타일로 만들어줘? 무슨 스타일 슬라이드 데크 만들어줘? 무슨 스타일 슬라이드 데크 만들어줘? 지비처럼 비비드 팝아트 스타일의 슬라이드 데크로 만들어줘. 그 PPT를 넘길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그럼 PPT 넘기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슬라이드 데크로 만들어줘 그러면 아까처럼 클릭해서 넘기는 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하면 무궁무진해요. 사실 저는요 이런 테마가 40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선정해 놓은 게 있어요. 맨날 뽑아놓고 그걸로 선정해서 만드는데요. 나만의 테마 만들어 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래 남들이 못 만드는 색다른 걸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곧 만들어집니다. 비비드 팝아트는 조금 오래 걸리네요.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 개편한데요. 오픈.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자, 오! 이렇게 만들었네요. 아, 이게 비비드 팝아트구나. 이거 많이 디자인에서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오,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게 비비드 팝아트구나. 많이 쓰는데 이런 걸로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야님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자, 비비드 팝아트입니다. 사용해 보십시오.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캔버스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다중 비평 피드 및 노코드 미스터리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뭔가 어설프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마케팅 플라이어 시안의 막연한 디자인 느낌을 제미니의 다중모드 이미지 비평 인증을 가공해서 명확한 피드백으로 정밀 전환하고 앱 시트 내 헬프 및 스크립트 가이드에 입각해서 바이브 코드로 업무 자동화용 마스터 앱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겁나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AI 마케팅이나 그 회사에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이게 왜 어렵냐면 지금 구글 시험 볼 때 거기 사람들이 이런 전문가잖아요.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마케팅 플라이어 시안의 마케팅 디자인을 제미니에 집어넣고요. 앱스 스크립트 만드는 겁니다. 자, 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인데요. 제미니에게 소기업 고객 유치를 위한 최우수 홍보 플라이어 디자인의 표준 원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소기업 고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어떤 디자인 유치 그 규칙을 맞춰야 일반 이상이 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먼저 이 규칙을 알고 그 다음에 규칙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소기업 주로부터 더 많은 가입 리드를 확보하는 비즈니스 목적하에 이 플라이어 디자인 문제점을 수록된 표준 원칙에 의해서 점을 비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미니에 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소기업 고객 유치를 위한 최우수 홍보
플라이어 디자인 표준 원칙을 조사해서 알려줘. 이렇게만 물어봐도 얘가 이렇게 시각 계층 구조, 타대 원칙, 기준을 딱 뽑아줍니다. 성과 평가 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텍스트 과밀련, 당사 플라이어, 시안, 이미지 파일렛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내가 조사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꽉 찼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내가 봐도 모르겠어요. 보내도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시안을 만들었는데 재민이에게 표준되는 기준을 뽑아놓고 이 기준으로 내가 만든 이것을 평가하라고 해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소기업 주로부터 더 많은 가입 리드를 확보한다는 비즈니스 목적하에 이 플라이어 디자인 문제점을 수립된 위에다 세운 표준 원칙에 의해 정말 비평하라. 그랬더니 얘가 상단, 밀도, 정보량, 행도 유도, 그 다음에 시각적 계층 구조, 디자인 사원칙, 아까 사원칙 있었잖아요. 타이포그래픽, 선거 패러트 이렇게 해서 다 평가해 주는 겁니다.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평가를 싹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 뭐냐면요. 이걸 뒤집어 볼게요. 이게 목사님 많으시니까. 교회에 홍보 문구 있어요. 예를 들면 새가족 환영에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스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뭘 물어보냐면 야, 이왕이면 새가족들이 딱 봤을 때 포스터를 보고 새가족 환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떤 기준으로 참여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AI가 기준을 뽑아줘요. 그 내가 만든 포스터를 집어넣어요. 그 기준으로 이걸 평가해줘. 그러면 낱낱이 평가합니다. 구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 평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AI를 만들었으면 야 그러면 네가 평가한 기준으로 그거를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줘. 그럼 AI가 또 다시 만들어요. 그런 거를 사용해도 되고요. 여기 보세요. 위 평가 내용을 잘된 디자인 강점을 먼저 극찬하여 돈독한 인간관계를 유지한 뒤 개선을 위한 3대 핵심 보안 요구한 강력한 시너지대를 분립 목록으로 부득이 세팅한 이메일 전달용 초안을 작성해. 이 말이 뭐냐면 아까 평가를 했잖아요. 이거를 개선해서 보완하는 요구안을 누구에게 보내서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 이메일 양식을 작성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분석을 합니다.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깔끔하게 이메일 전달 초안으로 딱 만든 겁니다. 보세요. 위에서 평가한 거 이걸 다 보내주면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요거를 이메일로 보내고 싶어라고 했더니 여기 딱 해서 이 중에 간단한 기본기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만 딱딱딱 뽑고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요렇게 해서 요걸 보고 수정해라 라는 겁니다.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잘 보시면 웬만한 업무는 AI가 다 합니다. 여기 보세요. 신규 대여 자산 이것도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모든 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런 걸로 비평하라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글 앱스 시트의 코드가 있고요. 앱스 스크립트가 있는데 요거를 활용하면 내가 엄청난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들어가면 이게 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 뭐냐면 여기에는 프로그램은 다 사용하나 설치하지 않고 사스 이 온라인 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내 컴퓨터를 움직여가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오픈AI의 코덱스에 아니면 오픈AI의 그 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클로드의 코워크 이런 자동화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요거는 재미있게 없나? 자,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코워크나 워크에 기본되는 기능이 재미있게 원래 있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 가면 처음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마이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에 어디에 있냐면 쉽게 표현할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역삼 넘겨 클릭하면 여기 구글 드라이브 내가 많은 거 사용할 수 있어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자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구글 닥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비지가 다음 주에 설명할 동영상 만드는 거 폼은 신청 폼
more를 누르면 그 구글 드로잉,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마이맵, 구글 지도, 구글 홈페이지 사이트, AI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앱스 스크립트와 구글 코어랩이 있어요. 앱스 스크립트 코어랩은 뭐냐? 코딩을 짜면 그 코딩을 자동으로 실행해서 돌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강의할 때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신규 대여 자산이 반출되는 처리가 진행될 때 물류팀 수령 담당 임직원의 지메일로 자동 보안 인가 확인 서명 메일을 예약 발행하고 시트 데이터베이스 행을 동시에 갱신하는 앱스스크 코드를 작성해서 즉시 적용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작성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미니, AI 스튜디오 다 짭니다. 명령 내리면 스크립트 짜는데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자, 본문서는 어떻게 해서 분석을 해서 플랜은 이렇게 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코워크와 같은 그런 거. 코워크가 움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걸 짜는 거예요. 짜는 바탕 위에 움직이는 겁니다. 짰죠? 이런 걸 짜줬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카피하셔서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구글 앱스 스크립트 들어가면 돼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가셔서 More S 스크립트 보면 Create 스크립트 만들면 이걸 짜겠다라는 거예요.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OK라고 누르고 요거를 컨트롤 A를 누르면 다 지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요렇게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오픈AI의 워크, 클로드의 코워크 있죠? 명령을 내리면 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런 걸 짜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화면 안에서 진행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걸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짰죠?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장이 있어요. 요거를 저장해 주셔야 돼요. 왜냐? 앱스 스크립트는 모든 걸 구글에서 만들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 그러면 프로젝트가 저장됩니다. 그러면 run, debug 이런 게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런은 뭐냐? 자, 요거를 클릭하시고 프롬프트를 위에 놓으신 뒤에 요걸 누르면 보세요. 자동으로 실행돼요. 권한을 허용해 주십시오. 딱 해서 어드밴스 눌러서 여기 보시면 클릭하면 이 계정으로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얘가 자동 돌아가는 게 되고요. 디버그는 뭐냐? 하다가 실패가 날 때가 있어요. 디버그 누르면 얘가 코드를 알아서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보세요. 왼쪽 보시면 시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계가 있는데 트리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트리거. 트리거 뭐냐면 총 쏠 때 그 당기는 방아쇠가 있잖아요. 그게 트리거예요. 탕! 하면 쏘는 거예요. 이 기능이 뭐냐? 자동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7시 몇 시 네가 계속 일을 해. 할 때 쓰는 게 이 기능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add 트리거가 있습니다. 클릭. 여기 보시면 어떤 걸 하겠냐? 그 다음 여기 보면 헤드 쭉 나오죠? 타임 나오고 쭉 나와요. 타임도 나오는데 몇 시간 하겠냐? 10시간 하겠냐? 몇 시간마다 하겠냐? 이런 걸 정할 수가 있고 아워 타임, 어떻게 타임 기준 하겠냐? 딱 나오고 여기 보면 매일 하겠냐? 그런 거 결정하고 요거를 설정해 놓으면 들어가는데요. 이 트리거를 건 상황에서 아까처럼 자 가잖아요. 여기 메뉴에 가셔서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눌러서 요걸 런 누르면 트리거 설정해 놓고 런을 누르면 매일 원하는 시간마다 진행돼요. 예를 들면 코덱스 가거나 클로드 코드 가면 내가 이걸 맡고 야 7시마다 해줘. 뭐 해야마다 해주잖아요. 배경에 이런 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만들고 트리거 런 시키는 게 아까 코워크 워크의 역할이에요. 이런 배경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앱스 스크립트 뭐로 가능하냐? 아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잖아요.
앱스 스크립트가 어디 거냐면 구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로 아까 구글 닥스, 구글 어, 엑셀, 구글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걸 수정해서 갖고 와라고 하면 다 적어요. 이 말이 뭐냐? 앱스 스크립트는 아까 구글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모르셨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재민이 야 이메일을 검색하고 검색해서 AI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분석해봐. 이거는 A4 한 장에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구글 슬라이드 무슨 파일에 있는 이메일 명단으로 다 보내줘. 그리고 아까처럼 매일 7시마다 해주고 런을 딱 누르는 순간 매 순간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여요. 그걸 짜는 게 앱스 스크립트다. 요런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요런 걸 다 똑같이 하지만 아까 말한 코워크 워크는 요런 배경을 안 보여주고 이거에 경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저희 아내가 강사인데 요런 코드 보면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보여주고 예쁜 화면만 돌아가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요런 걸로 활용하면 좋고요. 저는 이걸 왜 활용하라고 그러냐면 코워크도 좋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코워크나 워크는 다 해주잖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다 해주면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업데이트 되거나 버그나 때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코드나 이거 잘한다는 전제 조건은 아니어서 그래요. 잘한다면 해결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환경 변수 설정. 여기 보시면 뭐냐면, 여기 보고 한글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주석이라 그럽니다. 이걸 돌아갈 때 주석은 인식을 못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대상 시트 이름 있죠? 여기다가 엑셀 시트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키워드는 뭐냐? 이런 거에 다 한글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명령을 정하는구나. 이게 좀 보다 보면요. 금방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 느끼게 돼요. 싹 다. 여기 싹 다 느끼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동식행시는 이렇게 명령 내리는구나 하다 보면 진짜 코딩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내용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걸 알고 싶다 그러잖아요. 카피해서 예를 들면 재민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글 있잖아요. AI 모드 딱 가서 집어넣고 위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한 번 하면 얘가 AI 기능 있잖아요. 보시면 풀이해줍니다. 어떻게 돌리는지, 이메일 발송은 어떻게 짜는지, 시트 성공기는 뭔지 그것을 분석해서 요즘에 다 설명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100배 낫다. 왜냐하면 보세요. 전체 구조 중에 예외 처리를 트라이 캐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고 와서 내가 좀 알다 보면 아까처럼 앱스 스크립트 명령 내릴 때 야 트라이에 뭐로 바꿔줘. 내용만 조금 알면 아주 얘가 정확하게 바뀌어요. 근데 가끔씩 이 보이는 걸로 하면 내가 명령 내리잖아요. 단어와 단어가 딱 맞으면 바뀌는데 이게 안 맞으면 몇 번이고 할 수 있어. 토큰 다 깎아먹어요. 진짜. 내가 그 용어를 모르잖아요. 진짜 토큰 많이 깎아먹어요. 클로드 코드 무지하게 녹여버립니다. 혹시 이런 분도 있어요. 클로드 코드에 스킬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죠. 스킬을 읽는 것도 토큰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를 만든 창시자는요. 자기는 거의 다 비웠어요. 스킬도 최대한 비웠고 자기가 만든 스킬 몇 개만 놓고 다 비우고 새로 시작해요. 그래야 토큰이 많이 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거 감안해서 좀 익숙해서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로 활용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앱스 스크립트가 있고 콜 랩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앱스 스크립트는 손과 발 같은 거예요. 어떤 목적이 떨어지면 손과 발로 직접 움직여서 바꿔요. 그런데 콜래버레이터리 이게 뭐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손과 발 위에 있는 두뇌와 같은 거예요. 자, 이것도요 코딩 프로그램인데 똑같이 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예를 들면 손과 발의 위에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두뇌라고 보면 돼요. 전체적인. 여기다가 야, 네가 밑에 에이전트 뭐뭐를 만들어서 어떻게 돌려. 이것도 다 돼요. 이것도 활용이 다 가능하다. 특별히 뭐도 가능하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야, 내가 어떤 폴더 안에 몇백 개의 자료가 있는데 그 폴더 자료를 파일명으로 분석해서 이걸 분류해주고 폴더를 만들고 각 폴더에 맞게 파일들 옮겨줘라고 하면 얘는 쫙 돌리는데 얘는 손과 발이기 때문에 자세히 돌아가요. 근데 시간이 5분이면 멈춰요. 다시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코 레버리티는 두뇌잖아요. 두뇌가 일일이 할 수 있나요? 코 레버리티는요, 제가 수만 개를 돌려봤거든요. 한 번에 1000개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밀도는 떨어져요. 그러나 전체적인 걸 할 때는 코 레버리터리 사용해 주고 콜랩, 구글 콜랩을 사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짜잘한 거 세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처럼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에이전트 프로그램 사용하면 돈 많이 내잖아요. 자,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구글 콜앱, 구글 앱스 스크립트 전체 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이 말은 뭐냐? 조금만 공부하면 여기 어차피 명령 짜는 것도 재민이가 짜주잖아요. 좀 불편하더라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니라 재민이로 명령을 짜고 ASL 명령을 짜고 그걸 S 스크립트하고 콜을 넣고 사용하잖아요. 이건 무궁무진하게 무료예요. 에이전트 사용하려면 돈 엄청 깎여요. 토큰이요. 근데 이건 무료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런 걸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도 이런 식으로 하셔서 무료로 영원히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나머지 있는 핵심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놨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지금 저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간단한 설명을 또 드리면요. 뭐 구글 이걸 뭐 다 아실 테고. 자, 사용하시면 아실 테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노트북 LM 그걸 만드는 것도 좀 알려드렸죠. 자, 제가 오늘은 여기 좀 워크스페이스 몇 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한다면 좀 설명드리고 이제 이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카운트는 나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고요. 드라이브는 아까처럼 나의 저장소, 마이 드라이브 클릭하면 이게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면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미니의 잼스를 만들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제미니 잼스를 만들면 여기에 기록이 되고요. 클래스룸이 여기다 기록되고요. 구글 미트로 하면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이 드라이브가 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콜랩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AI 스튜디오 사용하면 AI 스튜디오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 여기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쭉 보여드리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이걸 누르면 구글 사용 가능한데 비즈니스 프로필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뭐냐? 내가 어떤 전문 사업을 하거나 단체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선정을 해놓으면 구글 지도 검색할 때 항상 떠요. 그리고 홍보하게 되면 홍보비를 구글에 대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 구글 지도에 이렇게 설명 뜨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게 비즈니스 프로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메일 아실 테고, 유튜브도 아실 테고, 재미니 아실 테고, 칼렌더, 서치, 맵도 아실 테고요. 뉴스는 구글 관련된 뉴스가 70 뜨고요. 포토는 핸드폰 사진 다 일로 옵니다. 밑은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화면, 온라인으로 하는 구글 밋. 이게 프로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고요. 한 번에 100명이 들어올 수 있고요. 100명이 화면 공유 가능하고 100명이 화면에 공유한 거에 동시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녹화도 가능하고요. 40분 그런 거 아니고요. 시간 한정이 없습니다. 트랜슬레이션 번역이고요. 비즈는 아까 말한 동영상.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배우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만들겠냐. AI로 아바타를 만들겠냐. 컨버트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바꿀 거냐. PPT를 바꿀 거냐. 영상으로. 이건 녹화할 거냐. 업로드할 거냐. 템플릿 사용할 거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바타다, AI다, 배우라 만들잖아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다가 화면 짜서 이렇게 시간별로 만들 수 있는데요. 아바타를 누르면 자, 아바타를 내가 선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선택을 갔어요. 이거는 이건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거 보면 카툰 이미지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아바타라고 해서 내가 아바타를 2D, 3D로 리얼리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디자인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내가 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세요. 배우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바타 만들 수 있고요. 보이스오버, 목소리를 낭독한 걸 할 수 있고요. 음악을 만들 수 있고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녹음도 가능하고요. 업로드 가능하고, 이번 캡션, 자막도 가능하고, 텍스트도 가능하고요. 템플릿도 가능하고요. 많은 기능, 쉐이프도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쉐어 누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구글 드라이브로도 보낼 수 있고요. 유튜브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한 방에요. 그 다음에 MP4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GF 움직이는 용도도 가능하고요. 만든 뒤에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비디오 클립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미지를 자동화시키겠냐 아니면 스크래치 해갖고 만들겠냐 다 수정해서 가능할 수 있다. 자세한 거는 제가 그 다음 주에 안을 통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참 잘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게 바로 비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건 많이 했고요. 이거는 원이면 핸드폰 구글 원 계정, 쇼핑 다 나와 있고요. 킵이 있습니다. 킵. 킵은 뭐냐? 메모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버노트나 이런 뭐 원노트 아니면 노트 같은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트를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 왼쪽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게 라벨이라 그래요. 라벨이잖아요. 라벨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폴더라고 보면 돼요. 저는 AI, 이미지 이런 거를 다 분리를 폴더로 해놨고요. 폴더마다 폴더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폴더 안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로 색깔로 9가지, 10가지로 또 분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비주얼 하잖아요. 이미지 누르면 자, 여기다가 클릭할 수 있어요. 제목과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제목에다가 컨트롤 V로 이미지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저는 어떻게 놨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PPT 화면이에요. 클릭하면 PPT 화면 있죠.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구글 아까 노트북 LM에 뒤에 거기다가 그 설명 지어놓은 부분에 이렇게만 내용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이런 거 만들었고요. 저는 파란색은 뭐냐? 저는 프롬프트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뉴스 카드 있죠. 카드 뉴스. 제가 5가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자, 그 요즘에 중독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바꾸려고 제가 카드 뉴스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간단합니다. AI한테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프롬프트죠. 프롬프트 하면 저는 이런 색깔로 항상 해놨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만들어 보셨어요? 저는 AI로 이런 식물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런 제목을 넣으면, 프롬프트 이렇게만 넣으면 요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거 그림으로 전문 중세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유화 스타일. AI로 유화 스타일 그릴 때 정말 유용한 거 아시나요? 교재나 학생이나 강의할 때 이런 거 진짜 잘 통해요.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만 넣으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림과 프롬프트와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구글 노트예요. 또 이런 걸 만들어서 프롬프트나 큐시트나 이런 걸 다 만듭니다. 만들 때마다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해놔요. 요거는 제가 아내 사진으로 만든 겁니다. 저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출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 찾을 수 없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밑에 이렇게만 넣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로 만들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게 제 캐릭터거든요. 캐릭터를 월드컵 때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 만듭니다.
요 예쁜 것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큐시트라 그러죠. 이 치트시트예요. 치트시트. 어떤 주제에 대해서 1, 2, 3, 4, 5, 6으로 깔끔하게 모든 내용 정리하는 거를 치트시트라고 해요. 만든 것도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다 되고요.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미니에 가서 어떤 내용을 조사해서 이 내용이 좋아요. 그러면 제미니 밑에 채팅창에 뭐라고 넣냐면 이게 뭐라 그랬죠? 구글 킵이잖아요. 구글 킵으로 보내줘라고 하면 여기로 자동으로 날라와요. 제미니로 조사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구글 킵으로 보내줘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수 있도록 딱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구글 킵입니다. 자,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오일스는 아시죠? 지구 여행하고 4차원 하는 거. 클래스룸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반에서 아이들 다루듯이 교과과정에서 쓰는 거. 채트가 뭐냐면 카카오톡처럼 채팅. 이거 쭉 되어 있고요. 폼은 보통 요즘에 뭐 시청할 때 폼을 작성하잖아요. 그 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노트북 LM, 텍스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할 일을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게 만들어놨는데요. 이런 것처럼 내가 할 일을 정해놓고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하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여기다 할 일 체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까 체크리스트, 투두리스트입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 구글 안에는 이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아까 구글 앱스 스크립트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구글 앱스, 자, 스크립트 있죠? 클릭하면 요거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도 나중에 스크립트 시작하기 누르면 딱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서도 그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도 무궁무진한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것만 했나요? 그뿐만 아니고 아까 안 들어갔던 거 구글 시트 들어가도 오른쪽 상단에 딱 누르면 제미니로 들어가서 요거를 뭐를 바꿔줘, 뭐를 바꿔줘, 뭐를 바꿔줘, 뭐를 바꿔 다 들어가요. 여기 보면 다 많아요. 자, 이걸 다 바꿔줘, 만들 수가 있어요. 붙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아까처럼 구글 닥스에 들어가도 딱 누르고 돼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이걸 누르면 지금처럼 AI가 들어가서 이것도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가능하죠. 한번 자동화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페이지 내용을 요약해서 카카오 톡방에 올릴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해줘. 그러면 이거 제가 회의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약된 내용인데 요것을 카카오톡에 보낼 수 있도록 얘가 쭉 만들어줍니다. 만들었죠? 이런 것처럼 요약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가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 그걸 다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 보시고 마음껏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빠르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혹시 이걸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카톡이 올라왔나요? 자, 똑바로 올라왔으니까 볼게요. 아, 그럼 구글 스킬도 토큰을 사용하나요? 구글 아까 그거 사용할 때요. 원래 구글 내가 프로 내잖아요. 프로 이미 돈이 다 있는데 거의 아까 앱 스크립트 이런 거는요. 다 무제한이에요. 거의. 아마 이게 결국은 한정은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 쓴 사람 아직도 없습니다. 네, 배정돼 있어서 거기까지 쓴 사람 제가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질문이요.
없으실까요? 아, 지난번 자료들이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난번 자료들 모두 공지에 올려주면 안 될까요? 지난번 자료 볼까요? 동영상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 강의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이상태님. 네, 톡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강의안도 공지예요. 네, 아, 그 못 보셨구나. 위에 가보시면, 자,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저 화면 이거 넓은 걸 띄웠습니다. 제가 좀 넓은 화면 옆에 두고 있어서요. 자, 여기 보면 우리 톡이잖아요. 단체 톡이잖아요.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이게 강의안입니다. 클릭하면, 자, 클릭하면 옆에 뜨잖아요. 이게 다 강의안을 다 공유해 놨어요. 요거를, 자, 여기 보세요. 위에 가시면 목회자의 역삼각형 누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 누르면 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으십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압축을 풀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아유, 정말 고생하셨고, 때론 너무 많은 거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스킬과 앱스 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스킬은 어떤 스킬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는 스킬? 참고로 이거 좀 적어주세요. 자, 지금 질문하신 분, 그게 뭘까? 크롬이요. 크롬의 스콜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보여드렸는데 왜 또 질문하셨을까요? 아, 스킬과 엣지 스크립트요.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뭐 화면이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구글이 있고 크롬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다 영어로 설정하시고 여기 보셔서 영어로 설정하신 뒤에 언어를 AI 이노베이션의 제미니 크롬 이거 설정하시고 스킬스 요거를 활용하시면 뭐가 가능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대한민국 청와대다. 예를 들면 뭐 브리핑이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끔씩 이런 거예요. 크롬이나 엣지나 있는데 크롬에서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걸 한번 요약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이걸 누르면 옆에 AI가 붙어요. 여기다가 내가 매번 야 왼쪽에 있는 화면에 요약해줘 뭐로 바꿔줘 하면 힘드니까 슬래시를 누르면 여기에 스킬이라는 게 붙습니다. 스킬이 뭐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자동화 저장시켜서 한꺼번에 실행하는 겁니다. Add 스킬 누르시면 이름을 적고 내가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면 요약방이라고 적어놓고 여기다가 화면의 모든 내용을 분석해서 핵심만 정리해 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발표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분석해서 핵심만 뽑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요거 연필을 누르면 얘가 프롬프트를 다 짭니다. 다 짰죠? 세이브. 화면 요약방 등장하는데 오른쪽 하단에 슬래시 누르면 화면 요약방이 있죠. 클릭. 연결됐습니다. 핵심만입니다.
그냥 화면 요약해서 작성해줘. 아니면 그냥 작성해줘. 그냥 실행해줘 하고 누르면 얘가 이걸 읽어요. 여기서 보시면 핵심만 뽑아옵니다. 핵심 메시지, 포인트 다 나오죠? 정리하는 게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강유정 있죠? 자 보세요. 이거 뜬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크롬이 있는데 내가 이거 보다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딱 놓으면 딱 들어가요. 누구야? 딱 하면 얘가 누군지 조사해서 또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영어예요. 드래그해서 번역해. 그럼 또 번역도 해주고요. 크롬의 스킬이 지금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슬래시 누르면 이게 브라우저 스킬이 있어요. 클릭하면 구글에서 60몇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add 누르면 내가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마음껏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킬은 크롬의 스킬은 이 보여주는 화면에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앱스 스크립트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트북을 내 컴퓨터를 안에 들어가서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목적을 위해서 아까처럼 구글 닥스, 구글 슬라이드, 구글 엑셀 아니면 구글에 있는 거를 다 연합해 갖고 와서 함께 목적을 이루는 프로젝트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은 화면, 그 다음에 앱스 스크립트는 모든 프로젝트 작업을 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변 됐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